이곳은 보스니아의 사라예보로 두 발의 총성이 울려 퍼진 사건 현장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을 걸어다니며 왜 그들이 총을 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사건은 어떻게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는지를 알아볼 겁니다. 방금 그 사고 현장을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이곳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안쪽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원래 여기는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유럽풍의 건물이 지어진 반면에 오른쪽은 다른 스타일의 건물이 보이는데요. 중세시대 오스만 튀르크 제국이 이곳을 점령하면서 이슬람 문화의 영향을 받은 건물들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경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선을 중심으로 해서 좌측과 우측이 나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곳을 걸어 다니다 보면은 다른 종교를 쉽게 마주할 수 있거든요. 크게는 종교가 이슬람과 기독교로 나뉘는데, 기독교도 가톨릭이랑 정교회, 그리고 심지어 유대교까지 있는데요. 아까 그 경계를 중심으로 몇 걸음 걷다 보면 이슬람의 사원인 모스크까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저녁 전 이곳을 방문해서 이슬람 예배까지 볼 수 있었는데, 사라예보 사람들은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 왔었습니다. 결국엔 1878년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이 보스니아 땅이 독립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 오스트리아의 헝가리 제국이 이 땅을 먹었거든요. 하지만 이 사라예보의 땅에는 보스니아계 세르비아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바로 옆 나라 사람들인데, 세르비아 입장에서는 자기네 민족과 자기네 땅을 오스트리아 헝가리 쪽에 빼앗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되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 땅을 되찾기 위한 비밀 조직이 결성되었고,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토 부부가 이곳을 찾아오게 됩니다. 오스트리아 입장에서는 이 보스니아가 우리 영토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상징적인 방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찾은 대공 부부는 이 길을 따라 시청으로 이동한 후 새로 지어진 박물관에 가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지나갔던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걷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 도로가 이렇게 일방통행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양방통행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할 건데, 지금 바로 보이는 이 자리에서 첫 번째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암살단은 겁이 많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서 총을 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근처 어딘가일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 암살단은 폭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처에서 폭탄을 던져서 폭탄이 터지긴 했는데 암살에는 실패했습니다. 그 암살단은 청산가리를 먹고 얼른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청산가리의 농도가 얕아서 그럴 수가 없었고, 강으로 뛰어들려고 했어도 이 강은 수심이 약해서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암살단원이 대공 부부를 음해하려고 하는 목적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행사를 계속했는데요. 황태자로서 이 황제가 될 거기 때문에 자신의 굳건함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는 지금 다음 행사 장소인 시청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이 길을 가면서 이 지형이 약간 독특하다는 걸 발견할 수 있었는데, 우측으로 산이 이렇게 쭉 뻗어 있고요. 앞쪽에도 그렇고 저 좌측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라예보라는 땅에 들어온 데 있어서 길이 협곡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내도 제일 낮은 지대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이 시내를 중심으로 길가가 크게 나 있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강길을 따라서 흐르는 그 길이어야만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어떤 행사를 하든 간에 비밀 조직 입장에서는 여기가 기회의 땅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암살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행사가 열린 시청 건물 앞입니다. 이 앞 어딘가 아마 이 공터쯤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 황태자 부부를 위한 행사가 열렸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기 앞에서는 그렇게 특별할 것 없는 행사가 아마 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일정으로는 새로 지어진 박물관에 가는 거였는데요. 그곳에 가기 위한 일정 자체가 있었지만 대공 부부는 다른 결정을 했습니다. 아까 폭탄으로 인해서 다쳤던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병문안을 가기로 했던 건데요. 하지만 그 사실이 운전기사에게는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곳은 일방통행으로 차 두 대가 나란히 이동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양방통행이었기 때문에 이 길을 따라서 다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에서부터 약 400m 거리, 이곳에서 우측으로 가면 기존의 일정이었고 쭉 직진을 하면 변경된 일정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량이 이곳으로 들어서 순간 뒤에 있던 한 장군은 우리가 가는 방향이 잘못됐다며 차를 돌리라고 말했습니다. 좌우로 인파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차가 후진 기어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공간에서 차를 돌리려고 시도를 했을 겁니다. 총 6대의 차량이 이곳을 왔었기 때문에 아마도 첫 번째 차는 이곳에 있었을 것 같고, 두 번째 차는 아마도 한 요정도, 그리고 대공이 타고 있던 세 번째 차량은 아마도 이곳에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마침 여기서 대기하고 있던 세 번째 암살단원이 이 부부를 발견을 하고 바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때 이 자리에서 총을 쏜 암살범은 가블르 프린치프, 그리고 그때 이후로 알려진 특수단이라는 조직원이었습니다. 오픈카 차량이네요.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사진이 많이 남아있어요. 여기 글씨도 써있어요. 가블르 프린치프가 암살했어, 이렇게 그림까지 있고요. 여기 발자국까지 이렇게 새겨져가지고 어디 서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저는 이곳을 둘러보다가 원래 가려고 했던 경로는 훨씬 더 시내 안쪽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이 골목을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자 함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운전기사에게 변경된 경로를 알려주지 못했고 그로 인해 암살단원에게 생긴 이 기회는 곧바로 이 세계 정세를 뒤흔는기에 충분했습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단 두 발의 총알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리고 세르비아의 전면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곳을 둘러싼 국가들의 전쟁으로 번졌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제1차 세계대전은 2천만 명 가까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게 되었습니다. 예민한 갈등 끝에 시작된 전쟁의 역사를 배우지만 아직도 우리 세계 곳곳에는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역사로부터 교훈을 느끼고 이해와 포용하는 자세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